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학교 업무의 기획과 운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뭐 학교 업무에 관련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학교 업무는 학교의 업무, 학교 업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소속된 기관, 앞으로 소속될 기관, 어, 여기서 학교라고 하는 거는 공교육 역시 공교육기관, 사교육기관, 지역사회교육기관, 뭐 세계시민교육, 재외공무원 그 학교 모든 학교의 업무의 기획과 운영을 전부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업무라는 거는 항상 뭐라고 했죠? 교육 과정이 중심축에 있다. 교육 과정을 벗어난 업무는 있을 수 없다. 모든 업무는 교육 과정과 연계되어 있다. 어떻게든 연계가 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 과정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육 과정과는 관계가 없는 업무다. 그러면 그 업무는 교육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는 그런 학교의 선생님들이 교육과정과 관련이 없는 업무를 많이 맡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됐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은 실제로 학교 업무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제 말씀드리고 그걸 이제 기획해서 실제로 그 편성하는 과정을 한번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교사교육과정 하면서 요거 보여드린 적 있어요. 교사교육과정. 그래서 학교 구성원의 협의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운영 그래가지고 평화교육과정이라는 걸 제가 한번 이 교사교육과정에 말씀드렸습니다. 교사교육과정은 학년교육과정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이제 그 학교의 특색, 그 학교의 특색 교육과정인 겁니다. 이 교육과정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학교 업무가 어떻게 선생님들한테 그 다가오고 적용될지를 그 2002학년도 중등교사 선발 경쟁 시험에 나왔던 그 교육학 그 시험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할 거예요. 그때 이게 예시로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지금 교사교육 과정을 말씀드릴 때 보여드린 예시 자료인데 이건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유심히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자 이게 이제 그 교사교육 과정에서 보여드렸던 평화교육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보면 이제 뭐 교육과정에 평화교육의 정의, 뭐 역량 이런 거 나오고 수립 과정, 그다음에 실현 방안, 그다음에 뭐 거시적 조직 뭐 조직 방식, 미시적 조직 방식, 교육과정 구성 이런 거 나오고 그다음에 수업 계획 나오고 그다음에 평화교육과정 운영의 흐름, 평가까지도 이런 걸 쭉 흐름 다 나왔는데 이건 말이죠. 이건 말이죠. 누군가의 업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누군가의 업무. 어느 선생님인가가, 어느 선생님가가 담당하시고 그 선생님이 소속된 업무 부서의 팀원들이 협업해서 만들어진 걸 겁니다, 이게. 그래야만 하고, 그렇게 탄생한 교육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교사 교육 과정 때 제가 그 말씀드린 예시 자료는 선생님의 업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이 교사 교육 과정, 학교의 특색 교육 과정이 있고, 이게 학년의 교육 과정이었고, 이게 학급의 교육 과정이었겠죠. 이거는 어느 부서의 업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뭐 100%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부서는 지금 어느 학교의 부서입니다. 물론,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제가 어느 학교 교육 과정에 있는 그 부서별 사업 계획에 나와 있는 걸 이거 캡처한 겁니다. 물론 이거는요, 이 학교의 부서이지, 학교별로 부서가 다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 그래서 뭐 학년과 교과 이렇게 구분해서 부서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이 학교는 지금 교무행정부, 교과운영부, 생활안전부, 방과후교육부, 교육정보부, 진로교육부, 그다음에 학년부, 뭐 여기 이제 교목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밑에 보면 지역연계 사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지역연계. 이 학교의 교육과정이 부서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교육공동체 그럼 이제 뭐라 했어요? 공교육, 사교육, 지역사회, 세계시민이 이랬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교육과정에 그 지역 연계 사업 교육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앞서 보여드린 이 교사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 학년교육과정, 그리고 아래로 내려갔을 때 교사교육과정의 이 교육과정을 편성한 부서는 어디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구성원의 협의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운영 그랬어요. 이 교육과정을 만든 부서는 어디일까요?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무행정부일까요? 교과운영부일까요? 생활안전부일까요? 방과후 교육부일까요? 교육정보부, 진로부, 학년부 어디일까요? 물론 정답은 뭐 이 학교가 그 교육과정을 만들진 않았겠지만 유추하건대 어, 교과운영부일 가능성이 많다. 교과운영부. 교과운영부에서 주도해서 이 교과운영부가 연구부 혹은 교육과정부 이렇게도 표현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평화교육과정이다 보니 이 평화교육과정이 그 내용을 보면 그 학교폭력 예방과 연관지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생활안전부가 협업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그래서 보통 요거는 이제 다른 학교의 그 학교 업무 분장표의 예시입니다, 이게. 이 학교는 보면 기능부장 그랬어요. 기능부장. 그래서 이게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보면 이 부서 이름을 아주 특이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예시로 보여드립니다. 교무기획 방과후 부장, 혁신진로예술부장, 과학정보체육부장, 생활인권안전부장 해서 이걸 뭐 기능부서로 했고요. 그 다음에 학년부서로 해서 이제 초등학교 같죠. 그 다음에 교무기획 방과후 그래갖고 이런 부서를 또 만들고 혁신진로예술부라는 걸 만들고 과학정보체육부를 만들고 생활인권안전부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이제 여기엔 또 특이한 거는 이렇게 그 업무 요 전차시 제가 말씀 학교 업무 경감 그래가지고 교육 실무사들이 이렇게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 실무 부서들이 있어서 그 전에 이제 선생님들이 했던 업무 중에 이렇게 교육청에서 발령난 교육 실무사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분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이 학교의 특색이 있는 이런 부서인데 요렇게 이제 부서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근데 세부적인 내용들은 뭐 보면 뭐 일반적으로 있는 학교들 뭐 거의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서들이 운영을 할 때 학년에 소속돼 있을 수도 있고 학년에 소속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학교 구성원들이
그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에 의해서 교육과정 협의회라는 걸 연말에 다 합니다. 뭐 과거에는 뭐 관리자들이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뭐 상복 하달식으로 뭐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학교 구성원들에 의해서 전부 협의에 의해서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 이제 학교 업무를 선생님이 앞으로 이제 교사가 되려고 생각하신다든가 아니면 이제 교사 발령을 교사 임용 준비를 하고 계신다든가 아니면 발령을 받으셨든가 아니면 뭐 교육 실습 준비 중이시든가 아니면 현직 교사인데 내가 뭐 전직을 하거나 승진을 하려고 뭐 한다 뭐 이럴 때 업무가 어떻게 선생님들에게 주어질지를 예를 뭐를 들으려고 하냐면 이걸 가지고 예를 들으려고 해요. 자, 이게 뭐냐 하면 2022학년도 이 중등교사 선발 경쟁 시험 그 교육학 시험입니다. 이거 교육학 시험 문제예요. 20점짜리 문제입니다. 실제 이거 여러분들 아마 임용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이거 보셨을 거예요. 공립학교 임용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보셨을 수도 있고 앞으로 준비하실 분들도 이걸 보셨을 수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이제 출제한 문제고 뭐 이제 사립학교나 지역사회기관 혹은 재외공관장이나 뭐 장학사나 연구사나 뭐 교장교감 선생님 승진하시려고 하는 뭐 그런 분들은 이걸 못 보셨을 겁니다. 근데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평가원에 그냥 게재돼 있는 거, 공시돼 있는 거고 뭐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문제를 보면은요, 이 문제에서 선생님들이 많은 부서, 학교의 업무 부서에, 야, 이거는 어떤 부서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문제는 이런 겁니다. 다음은 무슨 중학교에서 학교 자체 특강을 실시한 교사가 교내 동료 교사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이 내용을 읽고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라는 주제로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수전략, 교원 연수에 대한 내용을 구성 요소로 하여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어 논하시오라고 하는 논술평가 20점짜리예요. 20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보면서 이제 문제 같이 읽을 거예요. 이 문제를 읽으면서 뭘 생각하시냐면, 자, 이거 보세요. 이 부서, 물론 이 부서 말고도 뭐 연구부서, 교육과정부서, 뭐 과학진로, 뭐 방과후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뭐 여기 이 학교의 부서도 생각하시고, 뭐 이 학교의 부서도 생각하시고, 자, 업무와 관련 지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와 관련된 내가 이 문제를 지금 풀려고 하는 이제 뭐 논술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내가 학교에 돌아가서 이걸 정말로 내가 학교 업무로서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할 때 여기 이 문제와 관련된 학교의 업무의 부서는 어떤 부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김교사, 송 선생님, 제 특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올해 우리 학교에 발령받아 오셨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김 선생님은 김 교사와 송 교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 교사는 일단 송 선생님은 누구예요? 송 선생님은 발령받아 오셨으니, 자, 발령받아 오셨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발령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신규 교사로 발령받아 왔을 수 있고, 예? 신규 교사로 발령받아 왔을 가능성도 있고, 두 번째는 다른 학교에 있다가 이 학교에 오셨을 수도 있어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이동을 안 해요. 이동을 안 합니다. 물론 이제 학교간으로도 서로 뭐 임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공립은 정기 이동이 5년입니다. 5년. 그런데 이제 공립 같은 경우는 원거리 이동이나 혁신학교 이동은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어요. 혹은 공립학교에 있지만 초빙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한 10년씩도 계셔요. 어쨌든 발령받아 왔어요. 발령받아 왔다는 건 뭐죠? 내가 신규 교사건 전에 교육 경력이 있던 간에 내가 이 학교에 온 거예요. 근데 이 학교는 전 학교랑 상황이 다릅니다. 공립도 그렇고요. 사립은 더더욱 그렇고 공립도 학교별로 다 다릅니다. 지역사회에 따라서 다르고 시도관 교류하면 그것도 많이 다르고요. 학급 수에 다르고 학교 환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심지어는 그 학교 특색 사업이 다르고 그 학교 기관, 학교장 경영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발령받아 오셨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이런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이 학교는 전 학교랑 사뭇 다른 분위기의 학교 환경이라는 거. 여기서 학교 환경이라는 건 여러 가지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첫째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중심축에 뭐예요? 교육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심축에 교육과정이 있는데 이 학교는 교육과정이 특색 사업이 아주 특이한 걸 거예요. 예를 들면 혁신학교인가 아닌가의 차이도 있고요. 앞서 보여드리면 평화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니, 평화교육과정이 뭐야? 새로운 선생님들 몰라요. 모릅니다. 그전에 있는 학교에서는 뭐 인성 중심이었다. 그전에 뭐 정보통신, 디지털 교육을 강조하는 학교였다. 디지털 교육하는 학교에서는요, 코딩 교육하고 막 3D 프린터하고 무슨 뭐 드론 띄우고 막 이럽니다. 그런 거. 어떤 학교는요, 그 농어촌 체험학교 하는 경우도 있고, 목공하는 사뭇 달라요. 자, 이제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업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업무. 이분은 김 교사와 송 교사는 같은 학교 선생님인 거예요. 그런데 김 교사가 특강한 거예요. 김 교사가 특강했어요. 선생님이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내용을 읽고 그러고 문제 보면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 이게 학교 업무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론이 있는 학교 문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론이 있는 학교 문화. 이 토론이 있는 학교 문화, 토론이 있는 학교 교육과정, 토론이 있는 학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부서냐면 교무부서에서 주로 합니다. 그래서 매주 요즘은 이제 거의 옛날에는 매일 했었어요. 매일 직원회의를 했습니다. 매일 직원회의요. 요즘은 주 1회를 합니다. 주 1회. 근데 이 주 1회도 모든 교사가 모이는 것보단 학년별 혹은 부서별 회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부서별 혹은 학년별 모임을 해요. 당연히 부장회의도 합니다. 이게 바로 토론이 있는 학교 문화입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교육. 그러면 이건 뭡니까? 연구부, 교육과정 부서이거나 아니면 교무부가 주도합니다.
그러면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교류는 어디에 관련인가? 학년 부서, 교육과정 부서, 그리고 교무 부서,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 교사와 송 교사는 서로 주 1회에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를 공유해야 하는 관계인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특강을 하신 분이에요. 물론 이분이 특강, 연수는 어느 부서일까요? 연수 어느 부서? 연구부입니다. 연구부. 교육과정부이거나 연구부. 학부모 연수인 경우는 교무부서가 주로 합니다. 교사 연수는 교육과정이나 연구부서가 해요. 그러니 이 김 선생님은 상당 부분 교육과정부나 연구부 소속일 겁니다. 물론 연구부원이 아닌 다른 부서의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이 연수한 내용이 그 분야의 전공 분야일 경우에는 다른 부서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소홍 교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요, 교과 간 통합에 주로 관심을 가진. 그러니까 송 교사 선생님은 신규 교사는 아니네요. 신임 교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이게 다른 전 학교에서 이 선생님 나름 교과 간 통합은 뭐죠? 송 선생님이 수학 교사인데 수학 수업을 뭐 도덕이나 과학이나 뭐 정보통신과 연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교과 간 통합에 주로 관심을 가져왔는데 자 보세요. 김 선생님의 특강을 들어보니 김 선생님의 특강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교과 간 통합에 관련된 연수였던 거예요. 이분이 내용이. 그러면 이분의 전공은 뭐일 가능성이 많을까요? 이분은 교육과정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김 교사는 경력교사고 이분은 아마도 전공이 교육과정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 선생님의 특강을 들어보니 그래서 이 김 선생님의 특강을 이제 송 선생님이 이제 들어보니 학습 내용과 다음 학습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수직적 연계성도 중요한 것 같더군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김 선생님이 이제 교직원 이게 교직원 전체 연수일 가능성도 있고 이게 또 교과 연구의 연수일 가능성도 있고 뭐 컨설팅 연수일 수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몇 명이 모이는지 모르지만 이전 학습과 다음 학습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수직적 연계성도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엔 무슨 얘기도 있었다. 수평적 연계를 얘기를 굉장히 강조했던 것. 이 수평적 연계는 뭐예요? 이게 교과 간 통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선생님은 교과 간 통합에 관심을 가져왔는데, 그게 아니라 한 단위 교과에서의 위아래 상하관계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이게 1학기겠죠. 교과 내 단원의 범위와 계열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보세요. 이게 수직과 수평 얘기를 하는 게 이겁니다. 이 선생님은 교과 간 통합, 이건 수평을 얘기하는 건 수직은 교과 내에서의 단원의 범위와 계열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자, 이 부서, 이게 어떤 업무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거. 선생님께서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핵심입니다. 이제 김 교사, 이 선생님이 김 교사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연수 끝났어. 송 교사와 김 교사한테 김 교사가 특강까지 했으니까 이분이 범상치 않은 분이죠. 송 교사가 나름 자기도 교과 간 통합에 관심을 가져왔다니까 이분도 나름
아, 교육과정 나름 공부한 사람이에요. 다른 분들 다 이제 연수 듣기 싫어하죠. 수업 끝나고 막 집에 가고 싶고 막 쉬고 싶고 자기 할 일 많은데 막 연수하라니까 얼마나 짜증나. 근데 다들 그냥 빨리빨리 이제 자기 교실로 들어갔는데 송교사는 남은 거예요. 남아가지고 김 교사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관심사가 같은 거죠. 이분의 정체는 뭘까요? 바로 교육과정 부서인 거예요. 이 담당분이, 이 김 교사는. 그리고 송 교사도 과거에 교과 간 통합에 관심을 가져왔다니까 이분도 교육과정의 재구성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에요. 교육과정 재구성 그럼 뭐예요? 여태 우리 얘기했잖아요. 교사 교육과정 얘기, 교육과정 재구성해서 평화교육과정 그랬잖아요. 교육과정 재구성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요즘 교육과정 재구성할 때 위긴사 맥타의 백워드 교육과정도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어. 근데 이게 수평적 교과 간 통합 교육 과정도 중요한데 이분은 그 얘기도 그것도 중요한 교과 내에서도 수직적인 단원의 범위와 계열을 조정한다 이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일단 여기서 업무 딱 드러난 거예요. 교육과정 이분들은 좌우지간 교육과정 부서 연구 업무를 담당하고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업무는 일단 여기서 나왔던 교육과정 부서 그리고 어떤 업무? 교육과정 재구성 함께 이야기하자.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교관의 단원의 범위와 계열을 같이 얘기하자. 함께 얘기하자는 뭐예요? 같은 교과 전공일 가능성도 또 많은 거죠. 그죠? 물론 이제 다른 교과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같은 교과를 하시는 같은 전공일 수도 있겠죠. 교관의 수직적 교관의 범위와 계열을 조정할 수 있는 교과는 어떤 교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과? 이게 예를 들면 수학은 어떨까? 수학은 사실은 이게 수직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수학은 이 계열성이 확실하잖아요.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두 자릿수 덧셈 시작해서 곱셈으로 가는 과정인데 얘들아 함수하자고 뭐 덧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교과의 범위와 계열을 조정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교과가 뭔지는 한번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김 교사. 그럼요. 제가 교육과정 재구성한 것을 딱 드러났죠. 이분 벌써 교육과정 재구성하시는 선생님이에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라는 거는 이분이 벌써 여기 이분 연구도 많이 하시고 뭐 연수할 정도라면 이분은 뭐 교사교육과정 기본적으로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분이죠. 자, 보시고 다음에 얘기하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퇴근해야 되니까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런데 교육 활동에서는 학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잖아요. 학기초 진단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 이 얘기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수도 없이. 우리가 교사교육과정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학생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학생에 대해 이해할 때 기본적으로 뭐 얘기했습니까? 학생의 발달 얘기하면서 삐아제 말씀드렸죠. 불운의 인지 발달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학기초 진단 어떤 방식? 학기초 진단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학생에 대해 이해, 학생 발달 알죠. 그랬더니 송교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 학기는 선생님께서 특강에서 말씀하신 총평의 관점에서 진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특강이 이분이 이제 총평 진단, 이게 평가의 유형이 많이 있잖아요. 진단평가, 형성평가, 기말평가, 또 정형평가, 비정형평가, 형식적 평가, 공적인 평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잖아요. 송 선생님은 총평의 관점에서 진단, 이거 굉장히, 이 진단이라는 건 학기 초에 하잖아요. 학기 초. 근데 학기 초에 진단의 평가를 할 때 총평의 총체적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총평은 뭐냐 하면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 전체에 관련된 평가를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문항 가지고 있잖아요. 문항, 뭐 교과의 문항, 뭐 이런 거. 그걸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 관찰, 이 사람, 이 학생의 발달 단계,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학생 발달이 어떤 발달 단계가 있는지도 봐야 돼요. 삐아제 발달 단계, 삐아제가 얘기한 발달 단계, 그 다음에 블룸의 인지 발달 단계, 이런 발달 단계를 전부 동원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김 교사가 이래요. 아,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평가 결과를 학생과 비교를 하지 않으니 학기 말 평가에서는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평가 결과를 해석해 보실 거예요. 김 교사가 이제 이 얘기한 거야. 자, 진단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학교 초에 진단했어. 그리고 학기 중간엔 뭘 합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평가 결과 학생, 이거 뭐 어느 학교나 다 그러죠. 요즘은 뭐, 요즘 학생들 평가 결과를 학생 비교를 하는 건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절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그 대신 선생님들이 학기 중에 뭐래요? 과정 중심 평가 우리 계속 나왔죠. 과정 중심 평가. 제가 평가할 때 과정 중심 평가 있죠. 과정 중심 평가 이 총평이에요, 이게. 이 어세스먼트라는 게 어세스먼트가 바로 그냥 과정 중심 평가로 이해하시면 돼요. 시작부터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과정 중심 평가는 나중에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사가 해석을 해서 이 학생들이 다음 학년도에 어떻게 발달할 것인가 해서 피드백 자료를 활용해야 될 거예요. 아니에요? 역시 여기 업무는 뭡니까? 여기 업무? 과정 중심 평가 업무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떤 업무일까? 학년 업무입니다. 이게 학년 업무. 학년 부서의 업무이고 또한 어떤 업무? 선생님 개인의 업무예요. 이 업무는 뭐에 해당돼요? 선생님의 학급 경영, 교사 교육 과정의 업무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교실 수업에서 사용할 교수 전략을 개발한다. 뭐 대단한 선생님들입니다. 교수 전략을 개발하는 게 이게 쉽지 않죠. 이 교사 교육 과정 하나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교수 전략을 개발한다. 대단한 선생님들이십니다. 근데 여기에 교수 전략을 개발하는데 딕과 캐리의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송 선생님이 이게 신규 선생님은 절대 아니시죠. 신규 교사 절대 아닙니다. 뭐 한 학교, 두 학교 선생님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 선생님이나 송 선생님이나 만만치 않은 선생님들입니다. 김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특강한 김 선생님이 야, 이 정도면 송 선생님이 내 강의를 듣고 이제 내 귀에 이제 눌렸으니까 내가 하는 대로 다 하겠지? 라고 했는데 송 선생님이 받아친 거죠. 받아쳤습니다. 어떻게 받아쳤어요? 교실 수업에서 사용할 교수 전략을 개발한다. 여기에 뭐 아니 이분 만만치 않네. 교수 전략을 개발해? 이거 비고치키 뭐 문제 해결 학습 뭐 이거 존 듀이 아니야 저뭐 브루너 이거 뭐 만만치 않네. 뭐 대단한 사람이 왔네. 교수 전략 개발한다고? 야, 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일했나?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죠. 야, 그래. 뭐 교수 전략이야. 뭐 나도 알지. 뭐 난 문제 해결 학습 직접 교수법 난 뭐 다 할 수 있어. 뭐 나 거꾸로 학습서부터 시작해서 나도 어? 뭐 튜터링서부터 시작해서 뭐 하크니스 테이블 뭐 하브루타 나도 다 알아. 그런데 갑자기 딕과 캐리 나옵니다. 딕과 캐리. 딕과 캐리의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이 딱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아니 이제 송 선생님이
김 선생님한테 이제 그 교수 전략을 개발해야 했는데 닉과 캐리의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 모형의 교수 전략 개발 단계에서 개발해야 할 교수 전략이 뭔지 지금 생각 중입니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김 교사 깜짝 놀란 겁니다. 이거 내가 이 방면에 내 고수라고 생각했는데 송 교사가 교실 수업에서 사용할 교수 전략을 개발한다. 있는 것 같다가 내가 적용한다가 아니라 개발한다. 그런데 뭘 적용하냐 하면 딕과 캐리의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을 적용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딕과 캐리의 체제적 교수 설계를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리모델링, 리크레이션 해서 교수 전략을 개발해서 교실 수업에 적용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어디에? 평가에. 놀랍죠. 김 교사 깜짝 놀라는 거죠. 김 교사가 이쯤에서 이제 이 송 교사 이분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걸 만만히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김 교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좋은 전략을 찾으시면 제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여기서 뭔가 이분이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얼마나 좋은 전략인지 한번 내가 볼 테니 나중에 한번 나한테 갖고 와서 나는 한번 진검승부를 해보겠다. 뭐 이런 의도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여기서 또 마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또 그냥 물러서면 또 김 교사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김 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송 교사한테 이게 빨리 지금 수업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퇴근 시간 다 지났습니다. 지금 선생님들 다 갔는데 두 분만 남아 있는 거죠. 두 분만 남아서 이제 진검승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방 또 날리는 거죠. 송 교사가 이제 딕과 캐리의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으로 탁또 한번 이렇게 던졌는데 김 교사가 여기서 이거 내가 평소에 몰랐던 딕과 캐리의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을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나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죠. 지금 온라인 하고 있는데 언제 또 다시 팬데믹이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코로나를 한번 겪었으니까 블렌디드 수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블렌디드 수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또 병행해서 컨택트 대면 수업도 하고 온택트 온라인 수업도 하고 다. 자, 제가 온라인 수업을 해보니까 당연히 했겠죠. 뭐 송교사, 뭐 김교사뿐, 뭐 송교사, 뭐 모든 선생님 다 해서 하셨겠죠. 뭐 초중등 뭐 다 심지어 뭐 유치원도 다 했었으니까요. 해보니까 일부 학생이 고립감을 이건 뭐 누구나 느끼는 사안이고 이게 사실은 그 팬데믹 상황에서 실시간도 그렇고 그냥 온라인 수업도 그렇고 재택 수업도 그렇고 상당히 학생들이 고립감뿐만 아니라 그 학력 저하 현상이 많이 느끼는 거죠. 이게 학생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온 겁니다. 이게 올해 이 문제가 나온 이유가 내년에도 런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내년에 이제 그 블렌디드 수업 관련해서 분명히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어느 교과든.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학교 게시판이 있어요 라고. 요거 보시죠. 요거 자, 요거 어느 부서입니까? 자, 우리 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온라인 수업을 해보니 일부 학생들이 고립감을 느끼더군요. 느낍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학교 게시판이 있다. 이거 정보 공유 게시판, 이 업무 누굽니까, 이거? 온라인 수업 정보 공유하는 게시판 누가 만드죠?
부서 어느 부서일까요? 과학정보부죠. 과학정보부. 혹은 정보통신부 이렇습니다. 과학정보부. 여기 학교 부서 있나 한번 볼까요? 여기 교육정보부. 교육정보부 업무죠. 교육정보부 업무에서 이거 사전에 뭐 다 했습니다. 어느 학교는 다 했어요. 이 과학부장, 정보부장이 뭐 온라인 수업하는 거, 이거 뭐 학교 홈페이지에다 이거 뭐 수업 링크 거는 것부터 시작해 다 했습니다, 여기. 그거 해서 뭐 선생님들 이거 온라인 수업하는 방법 연수, 학생들 수업 자료 올리고 다운로드 받는 거, 이거 다 작년, 재작년 과학정보부, 교육정보부 선생님 담당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거. 거기에 학생의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효과를 본 테크놀로지 기반의 교수학습 활동을 정리해 올려두었어요. 뭐 김 선생님 별거 다 하시네. 이 뭐 대단하신 분이네. 뭐 이것까지 어떻게 다 하는지 뭐 엄청나신 분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 교육정보부에 또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걸 합니다. 실제로 뭐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면 그 태블릿 PC나 요즘 학생들이 모바일 기기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그 수업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그래갖고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포털에서도 이 그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을 그 활동 방법이라는 게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전부터는 없었던 건 아니고요. 새로 만들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 활동을 정리해서 올려두었다라는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걸 올려두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소웅 선생님 이제 또, 그리고 여기서 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뭐 얘기하니까 또, 네. 그러면 온라인 수업을 하면, 알았어요. 온라인 수업하면 내가 활용할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송 선생님은 조금 이 분야에 좀 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죠? 알았어요. 활용할게요. 이제 뭐 집에 갈 시간 됐으니까 선생님 덕분에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좋네요. 네. 아무튼 뭐 선생님들 간 활발한 정보 교육 공유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뭐 가끔 만나서 이제 진검승부 하자는 얘기죠. 어. 자, 그럼 뭐 학생들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교사들 간의 실질적인 협력도 있었으면 합니다. 왜냐면 선생님들이 요즘 안 모이거든요. 특히 이게 팬데믹 사이에서 안 모여요, 안 모여. 그래갖고 이거 지금 굉장히 학교 내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던지고 갑니다. 이를 위해 학교 중심 연수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중심 연수. 교육청에서 하는 연수, 시도교육청, 연수원에서 하는 거 말고 학교 중심 연수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얘기하니까 무슨 김 교사는 이제 여기서 확증이죠. 교육정보부 부장이신 겁니다. 이분이 부장이신 거예요. 자, 이 얘기까지 했죠. 자, 그럼 여기까지 부서가 몇 개 나왔죠, 우리?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 토론이 있는 학교 문화 교무부서, 교육과정 재구성, 연구부서, 교육과정 부서,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기반 교수학습 활동, 온라인 수업, 정보통신부, 과학부. 그렇죠. 세 개 부서 나왔습니다. 세 개 부서 나왔어요. 세 개 부서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이제 생활체육부서, 방과후 활동은 무엇으로 기획할까요? 그럼 방과후 부서 얘기가 나오겠죠. 요즘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을 해서 아주 체력이 많이 저하됐는데 학생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강 프로그램 교수학습 활동은 뭘까? 또 그것도 나오죠. 이제 생활체육부서 또 생활교육과 말고 교수법 이런 거 나오겠죠. 상담 나오고, 예체능 부서 나오고. 올해 안 나온 거 내년에 또 나오겠죠. 물론 이제 그냥 예측입니다. 이거 그냥 지나가는 소리 들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논술 내용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교육과정 재구성의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 이거 제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교육과정 두 가지 뭡니까? 백워드 교육과정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백워드 교육과정. 그 다음에 학생 진단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 학생 발달과 인지적 발달, 정의적 발달, 심동적 발달 얘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모바일 활동에서 뭐 협업 활동이죠. 모바일 협업 뭐죠? 실시간 협업, 포트폴리오 뭐 이런 거 말씀하시면 되죠. 자,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실제로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요겁니다, 요거. 자, 연수의 한 가지. 자, 이거. 자, 학교 중심 연수 종류의 한 가지. 학교 중심 연수 활성화기 학교 연수 구체적인 방안. 자,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그 업무 중에 실제로 어떻게 무엇을 기획하고 운영할지의 예를 들 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김 교사가 언급한 학교 중심 연수의 종류 한 가지. 학교 중심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학교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여기서 요겁니다. 요 업무를 선생님이 이제 기획하고 운영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유형, 어떤 업무들이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한번 예를 들었고요. 너무 장황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실제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요거. 자, 보세요. 이게 문제 내려고 했던 건데. 자, 김 교사가 언급한 학교 중심 연수의 종류 한 가지. 이게 뭘까요, 이게? 학교 중심 연구. 학교 중심 연수가 뭐예요? 그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뭐예요, 이거? 문제. 요겁니다, 요거. 이게 2021학년도 서울시 교육청 교육혁신과의 이제 공문입니다, 이게. 공문에서 2021 학교안 교원학습 공동체 운영 계획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이게 김 교사와 송 교사가 나눈 10중 8구 연수가 이 교학공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학교안 교원학습 공동체에서의 연수이고, 이 두 분, 김 교사와 송 교사도 바로 이 학교안 교원학습 공동체의 구성원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의 대화에 공통점이 있었고, 이분이 어떤 부서였느냐? 교육과정부에 소속된 두 분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벌써 이런 내용들입니다. 교원학습 공동체 보세요. 자율적, 협력적 학교문화 조성. 가만히 보니까 그 시험 문제의 그 내용이랑 비슷하죠?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 이렇게 나왔죠? 보세요, 여기. 자발적 동료성 협력, 자발성 공동연구, 공동실천 나눔, 학교 공동체 행복한 성장.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학교 학생들 얘기예요. 여기 보면 교육과정, 여기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 평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게 근거예요. 이게 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이거는 누구 업무? 이건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혁신과의 담당 장학사의 계획이 있죠. 이겁니다. 이게 학교로 들어오면 학교 계획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한 거고, 학교로 놓으면 학교 교육이 되는 거고, 시도교육청의 부서 교육 계획이잖아요. 이거 학교로 들어오면 이게 학교의 계획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다 보세요. 내용 똑같아요. 운영 과정도 똑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똑같아요.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업무를 할 때 업무의 기획이 이겁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게 업무의 기획이고 이걸 가지고 실제로 운영을 하는 게 운영입니다. 이걸 적용하는 게 운영이에요.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제 담당 업무가 자 여기처럼 이게 실제 업무로 저 선생님 이제 진짜로 그런 거야. 진짜로 김 선생 송선 이제 교사 간 실질적인 협력도 있고 학교 중심 연수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이제 김 교사가 말해놓고는 송 교사가 김 교사 부서니까 그거 김 교사가 언급한 학교 중심 연수 종류 한 가지 좀 저 기획 좀 해주세요라고 말한 거예요. 기획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떡하지?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모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선배 교사를 찾아가거나 그 부서를 찾아가거나 교과 연구실이나 교무실 가면 다 그 부서에 다 있어요. 전년도 계획이 다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전년도 계획입니다. 전년도 계획은 양식이에요.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다 새로 만듭니까? 있는 걸 가지고 그대로 해서 뭘 하는가? 재구성하는 겁니다. 교육과정도 재구성하잖아요.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우리 여기 교육과정 재구 이거 다 교육과정이에요. 이것도 교육과정입니다. 학교 교원학습 공동체 운영 이것도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인 거예요. 이걸 재구성하는 거예요. 갖다 쓰는 겁니다. 갖다 어떻게 쓰느냐? 자, 이 보세요. 자, 이 보세요. 이거 그 문서예요. 이거 문서입니다. 문서. 자, 이거 바꾸는 거예요. 나 이거, 그래? 김 교사가 이거 나보고 시켰어. 알았어. 좋아. 내가 못할 것 같아. 좋아. 내가 뒤져봐. 서울시 교육청 거인데, 그래, 이거 갖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몇 학년? 자, 23학년도. 좋아. 외대부고, 외대 부중을 할까요? 외대 부중, 교원학습 공동체는 딱 됐죠? 딱 된 거예요. 이거 뭐야? 이게 뭐야? 그잖아. 외국어대학교 부속 중학교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업무라는 게 어떻게 이걸 처음부터 선생님이 다 합니까? 선생님 무슨 부세요? 교육정보부 소속이죠. 교육정보부 된 거예요. 3월 됐잖아요. 이거 바꾸는 거죠. 이거 바꿔요. 어디서 바꾸죠? 여기 있네. 여기 이미지 복사해서 복사에다가 붙이기. 원본을 붙이기 하는 거죠.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으면 된 거예요. 외대 부중 교원학습 공동체 운영기 2018학생도 그래 내가 못할 줄 알았지. 다 된 거죠. 여기 다 있어요. 뭐 근거 목적 다. 근데 이거 갖다 쓰는 거야. 이거 전년 2003학년도 바꾸는 거죠. 외대 부중 다 바꾸는 거예요. 교육정보 이렇게 해서 선생님 현장에 가서 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거 교육정보부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거 시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라고 준 겁니다. 이거 뭐 저작권법에 걸리는 거 아닌데 이렇게 교육적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거 갖다 쓰셔도 돼요. 이게 너무 기니까 이거까지 다 할 필요는 없고 여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원학습 공동체 날 운영 이거 다 날짜만 선생님 학교에 맞춰 바꾸면 되는 거 이거 다. 직무 연수 운영 몇 시간을 할지 여기 있잖아요. 구성 학교와 교원 중 3인 이상 이거 보이시죠? 다 모일 필요 없는 거예요. 학교와 교원학습 공동체는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내용 뭐예요?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평가, 생활교육 있잖아요. 뭐가 똑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랑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게 학교 업무의 기획이고 운영인 거예요. 선생님이 처음부터 뭘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는 게 있긴 있습니다. 큰 프로젝트,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 무슨 뭐 연구 시범학교인데 그 연구 시범학교 뭐 운영을 위한 계획서를 만든다. 뭐 그런 것들은 근데 그것도 사실은 다 있어요. 시도교육청 장학자료집에 보면 연구자료집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좋은 거 갖다 틀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이게 학교의 업무고 운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학교 업무를 너무 부담 갖고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학교 나왔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로 제출하는 겁니다. 2023학년도 교사 협력해서 공동체하는 교학공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학교 내 교사가 활발한 정보교육 교육의 내실화 연수하는 거예요. 연수 만들었잖아요. 금방 만듭니다. 만들어요. 학교 마르고 부서 바꾸고 내부 내용만 이런 거 필요한 거 뭐 조금 첨삭 좀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학교의 업무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 학교의 업무에 대해 전반적인 말씀, 그리고 또 학교의 그 이제 부서 유형, 뭐 이런 부서 유형은 이제 선생님들 결국 선생님 담당하셔야 돼요. 이게 다 담당하시면 있죠. 전년도 담당자가 남겨놓은 자료가 다 있습니다. 옛날엔 그 이제 종이로 돼, 지금 다 파일로 다 넘어와요. 전부 파일로 넘어옵니다. 그러니 혼자 뚝 떨어져 하지 마시고 항상 협업하셔야 돼요. 협업하시면 다 부서 업무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것도 다 선생님들 이거 다 전년도 활용해서 만드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협업해서 학교의 업무도 잘 활용하시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면 선생님 뭐 수업도 성공적인 수업도 하실 수 있고 또 좋은 학교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